시키고 전복한 것이 바로 창조경제요. 국적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 창조정부입니다. 정부 3.0. 그래서 결국 가고자 하는 것은 행복한 인간중심사회고 이것이 결국 기저에는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피플 파워를 어떻게 하면 플랫폼상에 우리 함께 이것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 사회의 가치와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전자정부, 사실 전자정부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전자정부는 정말 그 대통령 어젠다로서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을 했고 그 대통령 어젠다로 만드는 과정에 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이미 미래를 향한 그 방향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정부 1.0, 2.0, 3.0인데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제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정부 3.0을 이야기하려 그러면 그 이전에 정부 2.0 다시 전자정부에 대한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정부 3.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지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원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고 또 많은 개도국이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자정부 학습을 위해서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정부 3.0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미래정부 서비스의 모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 꿈에 가장 근접한 나라다. 왜? 우리가 이미 많은 총수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전자정부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정부 3.0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은 2010년도 11월 달에 발표한 글인데 제목이 거버 3.0 시대의 스마트 정부.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이 글을 제가 발표해서 그 방향을 했는데 이미 우리 새 정부 2013년도 새 정부에서 정부 3.0을 이 하나의 국정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생각을 이 책을 통해 스마트 사회를 향한 대한민국 미래 전략 이 책과 그 다음에 스마티즈는 오늘 몇 분밖에 여기 준비 대장수 회장님께서 이미 준비를 한 두 번 하셨더라고요. 이 스마티즘이라는 책에 그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결국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책은 2011년도에 출판했는데 이 스마트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스마트 사회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그 스마트 사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스마트 소사이티의 가장 핵심은 일하는 방식, 또 생활입니다. 스마트 워커 앤 스마트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전 정부부터 새로운 하나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계속해서 준비를 했고 지금 새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가구먼 이것이 정부 3.0이고요. 스마트 비즈니스는 이 창조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마트 문화,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역량,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전략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궁금하신 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 당시에 이 그림입니다. 화이트보드에 이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이 스마트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인프라죠. 이 소셜 서비스 인프라, 소셜 인프라가 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큰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접시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스마트 워크.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사람입니다. 스마트 시티즌. 그래서 스마트 시티즌을 줄여서 저는 스마티즌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책의 제목이 됐고요. 이 스마티즌은 이 신조어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영어 사전에도 안 나온다는데요. 지금 이 단어가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의 가장 롤 모델로서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들을 저는 스마티즌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변화, 국정의 변화, 스마트 가버먼트, 경제의 변화, 스마트 비즈니스, 스마트 라이프, 그 다음 문화의 변화,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가 이 책의 목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상당히 이제 상당한 분량으로 제가 정리를 한 게 있으니까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온 2013년도 1월달에 발간한 전자신문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인간 중심의 창조 경제와 스마트죠. 그래서 국민의 행복한 미래 사회, 글로벌 협력을 어떻게 할 거며 스마트 사회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과 미래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글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지금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들끓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갈수록 많은 이 비용을 요구를 합니다. 고비용 사회가 온 거죠. 우리가 대재난 문제나 청년 일자리, 사회 발전, 불합실성, 고령화, 국회 불신, 불공정 이런 사회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정폭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잘 헤쳐나가느냐. 아마 정치의 가장 기본 근본이 될 거고 아마 우리가 앉아 있는 국회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과 희망, 평생 일자리, 공존, 성장, 신뢰, 공정과 기회, 투명성, 복지 이런 쪽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ICT 그 새로운 우리가 이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대 가치에 기반해서 이 개방, 공유, 협력, 창조 이런 플랫폼을 기반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여기 IT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IT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 IT는 효율화나 생산성, 네트워킹, 서비스 혁신 이런 쪽으로 상당히 내로하게 접근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IT 발전 중심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본주의 사회 발전 중심적인 접근을 할 거냐. 다시 말해서 IT를 기반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예측하고 협력과 창조를 하고 개방적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IT 산업 논리에서 경제사회 논리로 바뀌고 그 핵심에 IT를 두자. 그리고 경제나 주거나 정치 경제, 교육복지, 산업 이런 경제사회 전반에 글로벌 경제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의 논리로서 보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 목표로 창조경제와 정부 3.0을 기치로 내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는 이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흐름을 읽고 제시한 가장 적절한 하나의 국정의 이니셔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창조경제나 정부 3.0 단순히 주어진 여건만씩 가지고는 이해가 잘 어렵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 비즈니스나 스마트 가버먼트, 정부 3.0이나 창조경제를 구상을 할 때는 이 스마트 패러다임의 환경을 생각했고 IT의 새로운 역할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구상했는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국정 어젠다로 들어오면서 이것만 그러니까 많은 배경의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것을 거기에 걸맞는 방향으로 전략 방향을 도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국가 발전의 어떤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한 정부의 하나의 슬로건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한 정부의 하나의 국정 어젠다로만 생각하고 이것이 5년 내에 이것을 하고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큰 이것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작하는 거고 이것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큰 변화로서의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고 하나의 정부 국정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계속해서 저는
그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전략 방향은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 창조적 활동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주도한다 이런 주장이고 여러 가지 이제 존 홉킨스나 뭐 이런 그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이 핵심은 결국 여러 나라에서 지금 창조경제를 핵심 산업으로 창조 산업으로 주목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시도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문화예술 디자인이나 디지털 콘텐츠 산업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육성 정책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의 창조경제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라보는 창조경제는 결국 이 민생경제 회복, 창조경제 구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것을 활용을 하고 결국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 가치에 두고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이런 그 내용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상력, 창의력, 과학기술, ICT 이런 부분을 기존 산업을 강화하자라고 이제 했고 결국 제가 이제 여기서 정리가 하는 스마트 시대의 창조경제는 우리가 그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 이것이 결국 이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의 큰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와 수단과 시대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를